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 같고 굵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품이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초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끼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침묵을 휩싸고 둡니다. 한용운의 시가 가지는 시적 특질을 가장 압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제5행이나 마지막 행을 볼 때 종교적인 경지에서 절대자에 대한 신앙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잃어버린 조국의 행복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님의 침묵은 님의 부재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주권을 상실한 조국을 의미한다. 이 시에 나타난 정신은 종교적 경지로까지 승화시킨 애국의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악마의 시나몬 쿠키. 물품명 악마의 시나몬 쿠키 2개 1입 9,000원. 성분 중력분 계피가루 흑설탕 건포도 그 밖에 특제 비밀 엑기스의 원료는 특정 재료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비밀을 붙이니 양해 바랍니다. 상세 정보 반드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먹이세요. 평균 2시간 동안 내 신경세포를 교란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실수를 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발표나 발언을 할 때에도 주어 서술어가 하나도 맞지 않고 주제에도 벗어나 누가 보아도 맛이 간 사람처럼 보일 것이며 흥한 상태라면 관략근을 조절하지 못하고 옷에 실례할 수도 있답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것만 섭취했다면 지속적인 구역질을 일으킬 것입니다.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휴정 시간에 이것을 먹은 뒤 법정에서 퇴장당한 악덕 변호사가 그 다시는 사건 수임을 하지 못했다는 전설도 전해져 온답니다. 사용 유의사항 반드시 처음 제품을 싸고 있던 갈색 기름종이 그대로 소지해야 합니다. 봉투를 바꾸면 효과가 떨어지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사용 당일 새벽 5시경 해가 뜨기 전에 이 제품을 서쪽을 바라보게 놓아두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의 분노와 증오를 담아 땡땡땡에게 꼭 맞는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빵집 마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주소는
위저드 베이커리컴이었다. 이 쇼핑몰에서는 유형 또는 부형의 신비주의적이고 수상쩍은 물품들을 팔고 있었다. 그런 만큼 포털 사이트 카페처럼 비밀리에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품 주문을 하고 문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사용 후기에 별점을 매기고 있었다. 단 상당히 고가의 물건들이 있음에도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유해한 사랑의 묘약이니 부두 인형이니 하는 것을 신용카드 받고 팔았다가는 거래에 흔적이 남아 문제가 생기고 영업정지를 먹일 터였다. 법적으로 번거로운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그는 외국 계정을 빌려다 쓰고 있다. 해외 인터넷 경매 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제 말을 광고판으로 쓰세요라든가 우리 집에 사는 유령을 분양합니다. 즉시 구매 가격 $1에 데려가세요. 배송료도 필요 없습니다. 밤이 더 이상 덥지 않습니다. 내지는 신체 건강, 성적 우수, 교양 풍부, 저를 사주세요 같이 희한하면서 실제로 판매 가능한지는 알 수 없는 품목이 가끔 올라오곤 했다. 그러나 마법사의 쇼핑몰에서 파는 것들은 그런 해프닝이나 농담과는 달랐다. 마법사의 빵집으로 도망쳐온 그날부터 그가 몸을 숨겨주는 대신 나는 이 홈페이지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 관리라고 해봤자 특별한 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꾸준히 드나들면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거나 주문이 들어오면 나한테 바로 알려주기만 하면 돼. 결제 및 배송 문의를 제외하곤 네가 댓글을 달 수 있을 만한 건 별로 없거든. 그래도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알려주면 번거로워 보이지만 실은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어. 지금까지는 밤마다 주문서를 한꺼번에 보고 만들어서 좀 바빴거든. 그럼 이제 마법사가 이성적으로 파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좀 보도록 하자. 무엇보다도 그 정체불명의 빵들, 가게에서 파는 것과는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성분은 좀 달랐다. 그러니까 내가 빵마다 무엇이 들어있냐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했던 것은 적어도 매장에 진열된 빵에 한해서는 농담이었다. 그러나 그가 꼭 같이 생겼으면서 그가 말한 여러 가지 사악하거나 악취미적인 재료가 들어간 빵과 과자들은 잘 포장되어 원하는 사람들에게 택배로 보내졌다. 어떠한 사람들이 대체 이런 빵을 찾는 걸까? 각각의 빵은 상세 이미지와 함께 첨가된 재료 일부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자신 또는 타인이 먹었을 때 효과가 명시되어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사용 시 부작용도 꼼꼼하게 소개해 놓았다. 그리고 물품 상세 설명이 끝나는 곳에는 그것을 산 사람들의 사용 후기가 별점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단지 재미로 사본 것이었으나 우연히 간절히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뜻밖의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들과 함께 별점은 5개 만점에 대체로 평균 4개나 최소 3개 반은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효과란 자기가 먹었더니 정말로 자신감이 붙고 떨림도 사라져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켰다든가 간식을 나눠주는 척 하면서 꼴보기 싫은 상사에게 먹였더니 그가 직간접적인 어떤 이유로든 신규 개발 상품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다든가 자신을 무시하는 이성에게 먹였더니 상대가 관심을 보여주어서 전망이 밝다든가 하든가 악마의 시나몬 쿠키라는 것도 20여 종에 이르는 빵과 과자 가운데 한 개였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중성적인 효과 등 효력도 다양했는데
그 품목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걸 꼽아보자면 이랬다. 마인드 커스터드 푸딩. 시험이나 출장 등 중요한 일을 앞둔 당일에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지 않을 때 부정이 타지 않도록 몸속의 부적을 섭취하세요. 메이킹 피스 건포도 스콘. 사과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세요. 100% 화해합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마음보다 어쩔 수 없이 사과한다는 마음이 앞서면 효력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브로큰하트 파인애플 마들렌. 시련의 상처를 빨리 잊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인장으로선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상처를 빨리 잊는 데 집착하는 사람은 그만큼 새로운 사랑도 무성의하게 시작하기 쉽답니다. 노 땡큐 사블레스 쇼콜라. 정말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고백받았다면 이걸 대답으로 주세요. 한마디로 먹고 떨어질 겁니다. 비즈니스 에그 머핀. 새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는 집에 선물 세트로 갖다가 남기세요. 엄청난 성공이나 부귀를 안겨주지 못하지만 장사를 꾸준히 지속하고 싶다면 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최소한 말아먹을 일은 없을 거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역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사람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예요. 메모리얼 아몬드 스틱. 이걸 먹고 명상에 잠기면 잊어버렸던 또는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일이 머릿속에 뚜렷이 떠오릅니다.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모른 척 덮어둔 기억은 무엇일까? 무언가 호기심이 넘치는 분들이라면 시도해 볼 만하네요. 에버앤에버 모카 반주. 전학이나 유학, 이민 등으로 멀리 떠나는 벗에게 선물하세요. 당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든 순간, 기쁜 순간마다 당신이 떠올라 당신을 찾지 않고는 못 견딜 거예요. 도플갱어 피낭시에. 이걸 먹고 잠들면 다음날 내가 가기 싫었던 학교나 회사에 또 하나의 내가 대신 가줍니다. 맘 편히 땡땡이를 치세요. 단 정말로 도플갱어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보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둘을 동시에 발견하거나 둘의 눈이 마주치면 둘 중 하나가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겠어요? 그리고 각 물품의 맨 마지막 줄에는 인상적인 경고문이 곁들여져 있었다. 긍정이나 부정, 자기가 바라는 변화가 어느 쪽이든 간에 이것은 물질계와 비물질계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모든 마법의 이용 시 그 힘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거 뭐 이용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고 보니 초기 화면의 회원가입 안내문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 모든 마법은 자기에게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으로 전제로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분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 체크박스에 볼록 튀어나온 예 동의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남의 목을 조르르는 자는 자기 관자놀이가 먼저 터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겠지. 그런 의미에서 순간이나마 여기 있는 여러 품목들 가운데 몇 가지를 배 선생에게 써보면 어떨까 싶었던 나의 마음은 사그라졌다. 내가 그 대가로 나를 해쳐도 좋을 만큼 모험을 즐기지는 않아서 말이다. 그중 한 가지 품목인 악마의 시나몬 쿠키만 해도 하루에 최소 20건 이상 들어온다. 평소 같으면 이런 주술랭이를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믿고 따르는 아이들이 있을까 싶었겠지만 마법사의 오븐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본 나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용자층은 10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이 20대 여성이었다. 회원 명부만 보자면 나이 불문 남자들도 심상치 않게 있었으며 아마도 주민번호 도형인 것 같지만 70대 이상도 있었다.
온라인 선물 가게 같은 곳에서는 상대의 이름 석자를 적으면 그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저주의 붉은 노트나 보드 인형이 펜시 아이디어 문구류 같은 느낌으로 팔리기도 하지만 이곳의 물건은 그런 심심풀이 땅콩 수준의 대량 생산 제품들과는 차원이 달리한다. 물질이든 영혼이든 무엇이든 교환 가치가 우선 시되는 세상에서 그다지 신기한 일이 아니니라. 네댓 개의 카테고리 아래 펼쳐진 물품들의 특징은 틈날 때마다 대강 둘러대면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주문서를 출력했다. 그걸 5분 문짝 하나 너머에 있는 점장에게 갖다 주었다. 재료나 반죽을 준비하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도움되는지 알 수 없었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지 말라고 신경 써준 것 같기도 했다. 한 건의 주문과 다음 주문 사이에서 생각하곤 했다. 아버지와 배 선생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까? 알고 보면 지척에 있는 걸 보기엔 보잘것없는 동네 제과점에 몸을 숨기고 있는 나를 그날 마법사의 오븐 속으로 들어오던 날 밤 그가 문을 연 오븐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그 안에 들어가 앞으로 포복 전진을 하는 대신 그 자리에 그대로 몸을 웅크리고 있다 해도 저절로 어둠에 집어삼켜질 것 같았다. 그대로 어디까지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그저 나아갔을 뿐. 이리로 들어가면 영화에서 본 적 있는 옷장 너머 세계의 나니아 같은 데가 나오는 건가? 장엄할 만큼 울창한 숲을 세상 누구도 밟은 적 없는 흰 눈, 말하는 동물들, 반인 반마, 닿기만 하면 다리를 휘감고 자라나는 덩굴, 움틀거리는 모래등이 출몰하는 중세숲, 웅크린 등 뒤로 철컹하고 그가 매몰차게 오븐을 문 닫아 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손을 내밀어 앞을 더듬었다. 그러자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허공 대신 무언가 단단한 유리 표면 같은 것이 손에 닿았다. 그것을 밀자 다른 공간의 문이 열렸다. 여기는 어디? 제가 전보다 20배쯤 넓어 보이는 원룸형의 방이었다. 이 상가 건물에 애당초 이만한 공간이 있을 리 없지. 방바닥으로 내려서자 다시 등 뒤에서 카당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그 자리에는 또 한 대 오븐이 보였다. 지금이 내가 나온 곳. 나는 오븐 문을 슬며시 열어보았다. 그 안에 팔을 한껏 뻗어보았다. 역시 손에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태초의 혼돈과 같은 어둠이 그 안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 원룸형 방 자체는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았고 이게의 느낌도 나지 않았다.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나 평수는 좀 되는 가정집 정도로 보였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방 한가운데에 놓인 과학 실험실과 같은 원색 대형 실험대 책상이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고운색 액체들이 박하 냄새를 풍기며 끓고 있었다. 이거 그대로 놔둬도 되나? 터지지 않나? 맞은쪽 벽에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셰라자드가 술탄에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법한 호화로운 침대와 21인치 LCD 모니터가 딸린 고풍스럽고 품위 있어 보이는 앤티크 디자인의 데스크톱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왼쪽 벽은 육중하고 단단해 보이는 월라색의 북박이 책장이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대부분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를 제목이 달린 양장본 고서들이 꽂혀 있었지만 가끔 영어나 우리말로 된 책도 눈에 띄었다.
침대 위로 올라가 뻗어본들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고 어두운 천장에는 그것이 정말 밤하늘이 나는 것처럼 수많은 별자리들이 검은 바탕에 수놓아져 있었다. 분명 인공으로 조형한 천지일 텐데 어떻게 저런 자연스러운 빛이 나지? 별들 사이에서 별들 사이로 유성이 지나가며 그리는 흔적까지 진짜 같았다. 오른쪽 벽면 벽난로와 그 앞에 마주보게 놓인 1인용 벨소리와 벨벳 소파, 벽난로는 성냥을 그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운치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전기 벽난로긴 했지만 어쨌든 가열은 되는 모양이고 불꽃도 제법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 불꽃은 그 위로 올라앉은 커다란 검은 무쇠솥을 어루만지며 핥고 있었다. 벽난로 양쪽에 고리로 갈게되어 있는 둥그런 무쇠솥이라니 그런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발효시키니 마녀의 자궁에 비례되곤 하는 솥. 그야말로 마법사의 집에 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무쇠솥에서는 하얀 김이 꿈틀거리며 흘러나와 공기중으로 퍼졌다. 그 안에 뭐가 끓고 있는지 슬쩍 훔쳐보았으나 조금 실망스럽게도 그저 투명한 물이었다. 그래도 그 솥을 보자 그 전까지 점장에 대해 품었던 또라이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솔직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 같았다. 살면서 내 앞에 어느 날 미지의 존재나 마법사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같은 걸 생각해 본 적 없는 게 당연한데 당황하거나 볼을 꺼집어 보기보다는 이상하리 많지 편안하고 긍정적인 심정이 되었다. 절대 신이나 영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임에야 그 현실을 받아들이자 바닥에 그려진 커다란 원의 직선 곡선이 조합된 그림도 마법진으로 보였다. 더 큰 별이 그려졌는데 각각의 선이 모여 만든 공간에는 짤막한 히브리어 같은 말과 수학 공식이 적혀 있었다. 그 별은 2개의 커다란 원을 감쌌다. 책장 옆에 조금 남는 벽의 모서리 공간에는 8단으로 된 원목 서랍장이 있었다. 언뜻 보기엔 문구센터에서 볼 수 있는 자료함처럼 생겼다. 각각의 서랍에는 정체모를 말로 적힌 라벨이 붙여 있었다. 원래 모든 이야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저런 굳게 닫힌 문에 호기심을 느끼고 다가가 문손잡이를 돌려보거나 서랍을 당겨보는 법이었다. 처음에는 잠겨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새 손잡이는 스르르 돌아가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내지는 그 안에 무시무시한 어느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게 대략의 설정이며 그런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화소란 대체로 함정이었다. 감기의 문을 열면 푸른 수험의 컬렉션이 되어버린다. 또는 몸이 돌덩이가 되어 굳어버린다. 그럼에도 나는 그 수많은 동화 속의 정석대로 나도 모르게 서랍고리에 손을 뻗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리에 손을 대자마자 뻐꾸기 시계에 얌전히 올라앉아 있던 푸른색 새가 날아와 날개로 내 손을 치는 것이었다. 아, 나는 움츠린 손등을 감싸고 파랑새를 돌아보았다. 시계에 달린 장식품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새가 나를 바라보며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열지 말라는 거야. 파랑새는 대답 대신 날갯짓 하는 방향을 바꾸어 서랍장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 파랑새가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어 보였다. 배 부분은 주황색, 어깨 부분은 파란색이었는데 이 색은 낮의
계산대를 시키는 여자애가 입은 옷의 깔과 같았다. 여자애는 푸른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했다. 무엇보다 그림 속 인물과의 저만하듯이 강조를 준 머리에 꽂힌 작고 푸른 리본핀. 네가 바로 그 애구나. 파랑새는 고개를 끄덕이듯 깊이 숙여보고는 다시 뻐꾸기 시계로 날아앉았다. 이제부터 여기서 무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5분 문이 덜커덕 열렸다. 문 안에서는 그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였다. 거기 서서 뭐해? 아, 저기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의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나는 단골 손님이고 그는 내가 말을 더듬는 걸 잘 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온 복구먼과 혀의 근육을 긴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무엇이 됐든 간에 눈앞에 있는 사람은 어딘가가 많이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왠지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알아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나는 흔치 않은 평온한 감각을 손발에 되찾았다. 그 안이 궁금했어. 그것 봐, 역시 말 안 해도 알잖아. 그는 앞치마를 풀어 벽난로 옆에 옷걸이에 걸었다. 손등이 빨갛게 됐잖아. 보나마나 저 녀석이 그랬나 보네. 거기 뭐 별거 없어. 약초나 잎이나 버섯, 뭐 말린 천연 재료들이 들어있을 뿐이야. 다만 세 번째 서랍에는 동물의 털이 종류대로 분류되어 있고 네 번째에는 동물의 기관 또 종류별로 약품 처리되어 있어. 쟤는 아마 네가 보고 눌러 자빠질까 봐서 막은 걸 테니까 이해해라. 아무리 호기심 수치가 높게 올라가더라도 그런 종류는 별로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끄덕거렸다. 이래서는 안 되는 운명의 문따위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불만은 없었다. 그는 벽난로를 마주보고 있던 보랏빛 벨벳 소파를 내 쪽으로 돌려놓고 말했다. 앉아. 앉아? 왜? 아니 그럴만도 하다. 남의 방에서 계속 불안정하게 서서 다가오가는 것도 왠지 똥출타는 고양이처럼 보일 거고 실례다. 나는 불과 20분 전까지 내게 일어난 일을 잊은 채 그가 가리키는 대로 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그가 내 앞으로 손바닥을 내밀었다. 손? 마치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손 내놔봐 하는 것 같았다. 손 보자고 손 보자고 다쳤잖아. 아, 그러나 그저 좀 긁힌 정도인데, 파랑새의 날개가 긁은 손등을 앞으로 내밀었다. 깃털 가운데 뾰족한 톱니 같은 부분이 스치고 지나가 아주 조금 피가 맺혔다. 그는 내 손등 위에 탈지면을 얹은 뒤 실험대 위에 일렬로 꽂힌 시험건 가운데 왼쪽에서 7번째 것을 집어들어 서너 방울 떨어뜨렸다. 그의 손놀림은 설탕을 탄 미온수처럼 부드러웠다. 약품이 탈지면에 스며들자 손등이 따가웠다. 탈지면을 치우자 열감이 가시고 손등은 깨끗해져 있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른 탈지면을 집어 아까와 같은 과정을 이번에는 내 터진 입술을 반복했다.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배 선생의 결혼 반지에 긁혀서 생긴 상처 모양이다. 그럼 이제 말할게. 경찰이 왔다 갔어. 나는 셔츠 앞으로 손을 조심스럽게 가져가 꾹 눌렀다. 아직도 배 선생에게 멱살이 잡힌 느낌이 남아 있었다. 눌러서 막지 않으면 지금껏 가슴에 쌓아올린 독이 갈라져 걷잡을 수 없는 물길이 열릴 것만 같았다. 중간 키의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애를 보았느냐고 무리도 아니지. 아무래도 이 시간에 근처에는 이곳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한 번쯤 묻고 지나갈 수밖에.
너뿐이 아니라 근처에서 술 먹고 패싸움 난 거, 차로 사람 받고 뺑소니 친 거, 죄 다들 와서 한 번씩은 묻고 가. 내 나름대로 자주 만나는 양반들이지. 그래서 못 봤다고 하는 게 더 수상해 보일 것 같아서 비슷하게 생긴 애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서 더 아래쪽으로 갔다고만 해두었어. 물어본 것은 특별히 없어. 고마워요.